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 브라쇼브에서 18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가장 친했던 친구와 바람이 났거든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돈도, 제 자신조차도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한국의 시골 마을 인제로 도망치듯 떠났어요. 루마니아어와 영어는 완벽했지만 한국어는 고맙습니다. 딱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문이 삐걱대는 오래된 폐가였고 금발 외국 여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를 수상쩍은 눈빛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지금 할머니들은 절 우리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 폐가는 매주 음악이 흐르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제 미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공기도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8해를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을 제 손에 쥐어줬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브라쇼브에서 음악을 전공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가정에서 남편과 딸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음악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며 집을 떠났고 그가 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배신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딸아이조차 아버지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죠. 법정에서는 재산의 대부분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고 저는 그날 이후로 브라쇼브에서의 모든 기반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조차 저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위로보다는 조심스러움으로 대했고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집은 썰렁했고 식탁은 비었고 음악조차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첼로를 꺼내어 연주하려다 결국 다시 케이스에 넣어두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무기력하게 누운 채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시골 마을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푸르른 산맥과 작은 한옥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이는 골목길,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스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낯선 땅,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가 갑자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광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한국의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블로그, 뉴스, 여행기, 농촌 정착 프로그램, 음식과 문화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농촌 정착 프로그램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고 강원도 인제라는 이름이 다시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다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처음엔 당황해했고 왜 하필 인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이어야 했어요. 마치 그 마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정착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각종 서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외로 빨리 승인이 났습니다. 출국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가지고 나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첼로 하나, 몇 벌의 옷, 그리고 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제 삶의 마지막 따뜻했던 기억이자 지켜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과거를 완전히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기에 더는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바엔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기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아무런 기억도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엘레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곳은 인제라는 이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눈 내린 풍경과 옛 한옥, 잔잔한 산길이 인상 깊었던 그곳에서 저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물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는 전혀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길이 아니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엘레나 마르코입니다. 한때 음악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한때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이방인이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제라는 이름의 이 마을이 제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길입니다. 인제에 도착한 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도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도 붐비는 거리도 없었고 그 대신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 그리고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파랬고 공기는 차고도 맑았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국의 마을로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정착하게 된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삶이 깃들었던 곳이겠지만 지금은 폐가처럼 방치된 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한 마을 어르신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무섭지 말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통역공사자와 함께 저를 도와줄 마을 목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말수가 거의 없었지만 손은 정직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집을 고쳐나갔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배우며 도왔습니다. 못질을 하고 기와를 갈고 부서진 마루를 다시 깔면서 저는 조금씩 이곳의 공기와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했던 건 그가 일과 끝마다 놓고 가는 작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삶은 감자,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 정성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늘 몸짓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인제군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할 수 있었고 매주 몇 차례 읍내로 나가 간단한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는 제 모습에 선생님은 늘 격려해 주셨고 함께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산길을 걷다가 작은 다리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출신 사진작가였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천천히 영어 단어 몇 개를 섞어가며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의 이름은 준수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루마니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마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향해 무례하게 굴지 않았지만 어색한 침묵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할머니가 묻더군요. 음악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첼로를 조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마을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 없는데 혹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나요? 뜻밖의 제안이었고 제 마음은 순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을 초등학교 방과 후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학생은 고작 2명이었고 제 한국어는 너무 서툴렀으며 아이들도 처음엔 낯선 저를 경계했습니다. 악기 수업은 꿈도 꾸지 못했고 대신 노래와 리듬으로 수업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뼉치기, 발장단,
간단한 맞추기 놀이로 아이들과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뚝 떨어졌고 혼자 사는 외로움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끝에 다음에도 또 해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마을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인사해줄 때 저는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진 폐가 안에서 다시 들리는 웃음소리,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교감.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다시 숨 쉬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고 문화는 낯설지만 저는 인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의 엘레나가 아니지만 지금 이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일이 도전이고 때로는 눈물도 흐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꽃이 무슨 색인지 어떤 향기인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의 아이들과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그 시간이 지금은 4명, 6명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악기를 다루는 건 어려웠지만 손뼉을 치며 리듬을 익히고 간단한 동요를 함께 부르면서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루마니아에서 배운 민요를 불러주었고 아이들은 그 낯선 멜로디를 흥미롭게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유독 조용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도 잘 들지 않았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수업에 앉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피아노 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아리랑을 불러주자 조용히 입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제겐 세상의 모든 응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만난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음악 수업 못 들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얼굴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 말에 제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는 음악이라는 것이 평생 한 번도 손닿지 못한 세계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업.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이었죠.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음악 수업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참석자가 있을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첫날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회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설렘 반, 어색한 반의 표정들이 잊히지 않아요. 악기는 단 2가지였습니다. 탬버린과 작은 드럼. 복잡한 악보는 필요 없었고 박자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민속 리듬과 한국 민요를 엮어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둥둥 짝짝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웃기만 하셨지만 몇 번 만에 금세 익숙해지셨고 그 웃음은 점점 환하게 번져갔습니다. 수업이 열릴수록 마을회관은 웃음소리와 리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반찬을 싸주시고 옷이 얇다고 담요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고향에서조차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수와의 만남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와 저희 수업을 사진으로 남겼고 때로는 함께 리듬을 맞추며 웃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한 배려 속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날이면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종종 엘레나,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찾아와 수줍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무대에 서도 될까요? 저는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과 루마니아 민요 리듬을 엮은 특별한 무대였어요.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회관은 매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축제 당일 무대에 선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내뱉었고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 문화와 언어를 넘는 교감의 현장이었습니다. 끝난 뒤엔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고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앉아 회관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오지 않았다면 이 무대도 이 웃음도 없었겠죠. 어느새 폐가였던 제 집은 아이들과 어르신이 모여 음악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고 저 자신도 어느덧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우편함에 눈에 익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루마니아 대사관이었고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국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처럼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고국 복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지원, 교육 직종 재배치, 일정 기간 생계비 지원까지 객관적으로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안이었죠. 한참을 가만히 앉아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때 꿈꿨던 삶이 들어 있었어요. 브라쇼브에서 다시 음악 교사로 일하고 도심 속에서 문화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림. 하지만 저는 그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떠난 이유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이 마을에서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구석도 많고 삐걱이는 문짝도 있지만 이 집은 제게 세상의 어떤 아파트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들, 어르신들이 남긴 메모와 장난감, 악기들, 준수가 놓고 간 머그잔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내 것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곳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읍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 이름을 보자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고 진짜로 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 말에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을에 진짜 엘레나 씨가 생기겠네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경제적 자립증명, 거주지 소유 확인, 추천서와 주민 동의서까지 저는 마을회관으로 향해 한 분 한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 중에 엘레나만큼 성실한 사람 없어. 박씨 아저씨는 말없이 추천서 양식을 받아갔고 다음날 정성스레 손글씨로 쓴 내용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을의 진짜 일꾼입니다. 우리는 엘레나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이 준수는 제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특별히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리에 필요한 번역을 해주고 동행이 필요한 날이면 말없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화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악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변함없이 회관에 모였고 웃음과 리듬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정식 음악 강사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역 정착 외국인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이제 마을 아이들을 더 오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릴 만큼 기뻤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학교 교실에 첼로를 들고 들어가는 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악기만 바라봤습니다. 브라쇼브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모든 걸 포기했던 날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제 손안에 있는 첼로, 아이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활을 긋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악은 다시 제 삶을 살리는 숨결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산을 넘어오는 햇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 준수의 말없는 응원. 그 모든 것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쓰고 보니 그동안 정말 먼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본 한 장의 영상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가장 정확한 인도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루마니아 엘레나가 아닌 인제의 엘레나입니다. 폐가였던 집은 이제 마을의 음악 사랑방이 되었고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나온 모든 상처를 자랑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저를 이곳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인생은 때때로 모든 걸 잃는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지금 인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인생은 그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